교수님. 앞국수유다. 이게 다 팁입니다. 네네네. 네. 입찰표 작성할지 모르신 분들이 공매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쉬워요.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네, 정길봉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8강입니다. 벌써 네. 공매 물건 입찰 참가 절차에 대해서 예. 오늘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자, 공매하는 기술 무조건 온비드에 들어간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온비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샅샅이 확인한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해서 한 달만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온비드 공매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가 절차 정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텐데 먼저 회원 가입, 그렇죠?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네. 회원가입. 예. 온비드 내 회원가입 코너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은 개인 회원, 법인 회원, 단체 회원, 이용기관 회원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교수님께서도 꼭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용기관 회원도 인터넷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명의가 아니라 기관명으로 입찰을 하셔야 한다. 예. 네. 아니, 그 MC님 네네. 회원가입하는 걸 몰라서 배운다고 한다면 그분은 공매 안 해야 되죠? 그죠? 회원가입은 우리가 언제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예. 하고 그 다음은 공인인증서 등록이에요. 이것도 우리 인터넷 은행 거래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죠? 아, 당연한 거죠. 네네. 이런 거 돈 주고 배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뭐 회원가입하고 뭐 공인인증서 뭐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돈 주고 배웁니까?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인감과 같으며 예.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 대상 물건 검색이 있어요. 예. 교수님, 그러면 좋은 물건은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뭐 팁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제 부동산을 선택할 때 이제 경매나 공매나 압류 공매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선택해봐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반값이야.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네네. 무조건 부동산을 골라보세요라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물건을 고르시려면 지역을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지역, 위치 이런 것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 네. 그러면 수원 화서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장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화서역 인근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화서역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부동산이 우리들 말로 새 거야. 반짝반짝반짝해 부동산이. 네네. 부동산이 반짝반짝하면 뭔 소용이냐고. 새 거면 무슨 소용이냐고. 오늘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은 의미가 없죠. 네. 오늘 10억에 매입했다 간다면 한 1년, 2년 지나면 얼마 돼야 돼요? 15억은 돼야 되죠? 그 정도 돼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요즘 투자 개념이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공매 물건을 선택할 때 물건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 뭘 보라? 지역. 지역. 네. 어떤 뭐 호재가 있다든지. 그렇지.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네. 이런 지역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면 사진 안 보게 돼요. 대부분 공매 물건이든 경매 물건이든 그 물건 선택할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사진. 그럼 사진 보면 뭐해? 아까 얘기했듯이 외형을 본다는 외형을 보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돈 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좋다, 눈으로 보기 좋다는 것뿐이지 그게 돈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면 뭐 하냐고. 지하철하고 뭐는데. KTX도 안 들었는데 GTX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 가격 의미가 없죠? 네. 헌 아파트면 좋죠. 40년 돼서 너무 좋지. 재건축 되니까. 재건축 되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반 재화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재건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더 맞아요. 좋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선택할 때 제발 부탁 말씀은 사진 보지 마시라는 거. 뭘 먼저 보라? 지역을 먼저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을 볼 때 시세를 보라는 거예요. 시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의 단지 내에 물건이 공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세는 한 4억가.
그런데 매물이 없어. 중개업소에. 그러면 공매 물건 응찰할 때 4억 5천이라도 써야죠. 매물이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네네. 그거를 매물이 없을 때는 높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4억에 내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살려고 해도 없어. 4억 5천에 준다 해도 안 판대. 5억에도 안 판대. 그러면 4억에 나왔지만 원래는 뭐 2억 5천, 3억대 낙찰 받아야 되지만 매물이 없다 이거예요. 물건이. 재건축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4억 5천에라도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는 사진이나 어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KTX가 연장된다든지 뭐 분당선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지하철 역세가 거기 들어선다든지 뭐 이런 지역의 인근에 있는 빌라 이런 것들이 반지하 이런 것들이 공매에 나오면 무조건 콜. 매물이 없으면 가격을 높이 써도 예, 너무 높이 쓰면 안 될 거고 가격을 어느 정도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써야만이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사진 보지 말고 그다음에 가격 보지 말고 지역을 봐라. 네. 이게 다 팁입니다. 네네네. 네. 다음 단계는 입찰 정보 확인과 규칙, 준수해야 될 규칙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예. 순서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규칙에 내가 동의했다는 말은 나중에 이 일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잘 봐야겠네요, 이때는. 인터넷 참가자 준수 규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고 내용은 제가 잘 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이제 내가 청약했는데 이 청약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한번 도장을 찍어버리고 입찰표를 내버리면 네.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니까 네네.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읽어보고 약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읽어보고 응찰하셔야 됩니다. 네, 입찰에 참가 전에 반드시 공매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읽어보고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예. 말씀드렸고요. 다음 단계는 인터넷 입찰서 작성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입찰표 작성할지 모르신 분들은 공매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쉬워요. 쉬워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성명을 네임 이렇게 안 나와. 영어로도 이렇게도 안 나오고 성명 이름 이렇게 나오니까 네. 한글로 다 돼 있습니다. 아니 특징이. 근데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저 않아요. 같은 불인이들은 막 보고 막 한 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정기공주님께 전화. 네. 전화 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입찰표 같은 거 작성하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터넷 입찰서를 작성을 해서 예. 네, 제출을 하면 돼요. 그죠? 그죠? 하고 나서 보증금 납부란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예. 네. 그래서 보증금 납부는 교수님 지난 강의에서 우리 다루지 않았어요?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에서 압류재산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응찰가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금액의 공매 예정가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되고 네. 압류재산이 아닌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유입자산, 수탁, 담보, 주택. 부양. 그 다음에 이용기관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 재산, 그 다음에 금융권, 담보 재산은 그거는 응찰가액의 10%, 100분의 10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 매각금액의 10%는 압류재산에 대해 해당되는 거고 네. 나머지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중에서 압을 빠진 국공기금 이제 그 다음에 국수유담 국공기금은 피함. 항상 공고문을 잘 보라는 거. 대부분 네네. 응찰가액이 10%인데 공고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꼭 읽어보시고 보증금을 제공하라는 거. 이거는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네. 경매 물건은요. 네네. 그냥 최저 매각금액의 10%거든요. 네. 재매각인 경우는 최저 매각금액 20% 30%예요. 그런데 공매는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있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공매 어려워. 근데 이거 압국수유담 국공기금을 구분 않고 뭐 최저 매각금의 10%, 응찰 가격의 10%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못 쓰지. 그 쉬운 것도. 네. 그러니까 공매의 기초는 다 같이 시작. 압국수유담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증금 납부를 하면 보증금 입금 상태를 나의 온비드, 입찰 관리, 그리고 입찰 진행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 선정과 결과를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낙찰자 선정은 교수님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찰을 어떻게 한다겠어요? 올, 하수, 응찰. 올, 하수, 응찰. 목요일 날 목요일은 최고가 매수인고인 선정.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 결정.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만약에 유찰돼서 최고가 매수인고인이 없으면 그 다음 주에 다시 10% 저감해서 공매 진행.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자 선정과 결과 확인까지 해서 휴대폰 메시지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아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절차가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59페이지. 네네. 59페이지에 보면은 저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압류재산 공매 공고라고 돼 있죠. 네네. 압류재산 공매 공고 돼 있죠. 네. 그 압류재산 공매 공고에 보면은 압국수담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압류재산 공매 공고예요. 여기 공고에 보면 중간만큼에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 공고하는 것은 네. 매각 예정가액의 100분의 10. 네. 매각 예정가액을 최저 매각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잖아요. 네네. 압국수유담 국공기금에서 압국수 수탁재산이죠. 이 신탁부동산 같은 공매 공고 같은 경우는 입찰 금액의 10% 이상이잖아요. 네네. 다른- 입찰 금액의 10% 이상. 예. 네. 그러니까 최저 매각 금액의 10%인지 입찰 금액의 10%인지를 헷갈려 버리면 보증금도 잘못 넣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매의 기초는 압국수유담 압국수유담. 국공기금에서 압류재산은 최저 매각 금액의 10%. 그다음에 압류재산은 뺀 국공기금은 나머지는 8개는 응찰가액의 10%. 그래서 그거 암기하기 힘드시면 무조건 공고를 봐야 된다라는 거. 네. 매각 공고를 꼭 보고 보증금이 얼마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예. 9가지 단계를 걸쳐서 네, 낙찰까지 절차 안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8강의 너무 쉽죠? 다 끝난 건가요, 교수님? 예,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그냥 끝낼 수 없죠. 한 줄 요약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온비디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공매는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번 강의에는 공매의 출발점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시작.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로 꼭,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예, 아, 예, 네. 시작. 아니요. 지금 해봐야지, 만들어 즉흥적으로. 오겠다고요, 교수님. 압국수유담. 여러분 이렇게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네, 교수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없는 100% 공매 기술.